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보도 비평 하나 더. 그 지진 발생 이후에 네.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가 다시 또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는 어떤가요? 일단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사는 JTBC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손석희 앵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또 전문가들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내용들을 또 잘 전해줬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 무조건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도 나쁘고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적절히 잘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JTBC였습니다. 예. 채널 A는 예상치 못한 큰 지진과 핵 발전소 가동 문제를 엮어서 언급하면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네. 또 MBN은 이틀 내내 포항이 핵 발전소 밀집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TV조선의 경우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기자가 다행히도 이번 역시 원전은 무사했습니다. 월성 원전 외에도 울진 한울원전, 영덕 신월성 원전 등 국내 원전 24기가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씩 전하긴 하지만 결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문제는 지상파 3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지상파 3사는 지진 당일인 15일에는 한수원 측 발표를 인용해서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만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핵발전소 관련 우려를 소개하거나 대형 지진의 가능성,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연관시키는 보도는 15일 당일에는 없었습니다. 예. KBS 원전 가동 이상 없다. 예의 주시 중이라는 15일 보도에서는 국내 원전의 내진 성계는 0.2g으로 원전 부지의 지진 강도로는 6.5 수준이며 신고리 3, 4호기부터는 7.0으로 보강되었다 등으로 매우 안전한 쪽으로 핵심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상파 3사가 추가 강진 가능성과 핵 발전소 안전 문제를 함께 엮어서 보도를 낸 것은 다음 날인 16일이었고요. 이때조차도 대체로 원자력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공방이다, 논란이다 등으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정도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지진 때문에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이건 필요한 보도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전은 내진 설계가 6.5, 7.0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진은 7.0 이상이 날 가능성도 있답니다. 네.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중 일반의 불안감도 사실은 보도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상파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고 알겠습니다. 안심해라 이런 내용 위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자, KBS, MBC 상황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MBC는 김장겸 사장 해임됐죠? 네. 언론노조 MBC 본부가 KBS 본부와 함께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지 71일 만에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13일 오후 박문진 이사회는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5대1로 의결했고요. 곧바로 그 주주총회까지 열어서 해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제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고속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사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해임이 된 것입니다. 네. 예. 해임 이후에 지금 MBC 상황은 어때요? 지금 MBC 상황은요, 그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장겸 체제를 철통같이 비유하던 세력이 일제히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김 전 사장 해임으로 사장 대행력을 맡게 되었던 백종문 부사장이 하루 뒤인 1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최기화 본부장 역시 그동안 노조와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이 컸기 때문에 김장겸, 백종문 두 임무가 함께 부당 노동 행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마디로 현재 MBC는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신임 사장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박문진이 곧바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하. 박문진은 20일부터 27일까지 자천, 타천으로 후보자 응모를 받고요. 12월 1일에는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 정책 설명회를 IMBC를 통해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요. 1일부터 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질문도 받고요. 예. 그래서 사장 선출에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이 박문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후보자 최종 면접으로 신임 사장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어도 한 달 내로 MBC 신임 사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겠다. 네네. KBS는 지금 뭐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모두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이죠? 네,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일에 KBS 구노조 파업 중단 이후 매일같이 KBS 본부 노조를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14일 고대영 사장은 회사 입장을 내면서 KBS 본부의 파업은 불법이니 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16일에도 입장을 내서 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으니 불법 파업을 접고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KBS 본부는 모순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사측 주장과는 달리 KBS 본부의 파업이 단 한 번도 불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과 사측이 징계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등 압박을 받을 때도 오히려 부당징계 판정과 업무방해 무혐의 판결이 나왔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파업도 사측은 항상 불법 파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 법원에 가면 다 합법 파업으로 그렇죠. 나왔다. 네. 예.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은 더 확고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16일 나온 입장문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KBS 본부가 부당하게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방송 장악하려는 정권의 홍위병이다. 현재 진행 중인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는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예. 주장을 했습니다. 예. 고대영 사장의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 여기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함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 KBS 구노조 역시 똑같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파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KBS 구노조가 삼각동맹으로 방송법 개정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BS 본부는요. 국정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뉴스를 빼준 역사상 최악의 인물을 사장으로 세운 이인호 이사장 그리고 친일 옹호 독재 미화를 하면서 KBS의 친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던 이인호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또 KBS 그 구 여권 이사들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의혹받고 있잖아요. 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감사가 지금 이제 감사는 사실은 다 끝났고요. 발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KBS 이사들의 경우 법인카드 형태로 업무 추진비를 받고 있는데요. 연구 등 이사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네네. 이사회 회의 때마다 나오는 회의 참석 수당까지 합하면 대략 한 달에 380만 원 정도가 이사들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돈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강규영 구 여권 이사의 경우 애견 카페, 도구쇼 뒤풀이, 주말 공휴일 백화점 쇼핑, 클래식 공연 관람 등에 결제한 행적이 나왔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 14일에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KBS 본부와 시민단체들은 8일과 9일 잇따라서 감사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철저한 감사 및 징계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이사에 대한 뭐 해임 등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요청해라 감사원에서 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는 끝났고 감사원의 발표가 곧 예정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KBS 내부 감사팀도 무슨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그렇죠. 뭐죠? 그 강규영 이원일 등 구 여권 이사들이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KBS 본부가 자신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불법이다라면서 노조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알게 된 거 그게 불법이다? 네. 그러면서 처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 강규영 이사는 노조가 해킹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KBS 노조의 입장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KBS 본부는 영국 BBC의 경우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아주 작은 단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을
잡으라는 신고자를 탓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KBS 감사실이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KBS ERP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KBS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에 착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전산 시스템인 모양이죠. ERP 시스템이. 네네. 그럼 예. 그 KBS 직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하면 KBS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 그래서 KBS 노조는 이것은 탄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KBS 구 여권 이사들은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이 터진 직후부터 이사회를 통해서 계속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캐내고 발설한 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네. 이것을 감사실이 받아들여서 감사를 시작한 거죠. KBS 감사실은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어허. 지금 KBS 본부는 KBS 감사실이 구 여권 이사들의 노조 탄압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작금의 감사는 수신료 유용을 폭로한 공익제보에 대한 청부 감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KBS의 사측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예, 그렇죠. 노조에 대해서도 강한 공격을 압박을 하는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스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JTBC가 한 내용인데요.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초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수,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회의를 같이 한 인사인데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와 다스 간부 A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는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A 씨가 증언을 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그 비자금을 덮으라고 얘기했다. 이 보도도 나왔죠. 네, 그 A씨 연속한 증언인데요.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특검에서 120억 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특검팀에서는요. 그 해자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물론 그 시작은 뉴스 공장입니다. 예. 네, 시사인도 함께 했습니다. 네, 밝혀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 비자금을 찾았다 특검이 당시에 하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예.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예. 비자금 주인이 다수 주인이죠. 예. 비자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비자금을 숨기는 범죄에 특검이 연루됐다. 이렇게 되면 뭐 당시 정호영 특검 핵심 인사들은 처벌될 가능성 또 높아졌죠. 예. 네, 그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낸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예, 당시 한창 바쁜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이야기를 직접 챙겼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왜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그걸 챙깁니까? 예,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는 이상은 회장 이라고 하는데 이동영 씨는 그 아들이란 말이죠. 회장 아들이에요. 소유주의 아들. 아들이 그때까지는 다스의 일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다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한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재벌들의 재산 분쟁은 더 살벌해요. 무슨 롯데 왕자인아이나 예전 현대 왕자인아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희 회장하고 싸운 거 보세요. 예.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싸울 때. 그런데 뭐 친절하게 이렇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주식이 없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이 비자금 좀 처리하라고.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치고, 제가 보기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빙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쑥. 예.
절반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쟁점은 이게 사실 주진우 기자가 2달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 문건에 나온 계좌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이 문건이 특검이 무모한 120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JTBC는 특검 비자금이다 그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이건 머지않아 검찰이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쪽 비자금이든 저쪽 비자금이든 다 불법 마찬가지거든요. 그 처리를 특검이 제시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제시된 길대로 소유주의 아들들어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본인은 주식도 없으면서. 그때 그 회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석했던 간부가 증언했던 거고 JTBC가 굉장히 세 걸음 정도 나갔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아니라. 하지만 현재까지 특검 관계자들한테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2008년 특검 정호영 관계자들에게 특검요. 그 핵심 특검보와 핵심 한두 사람 정도는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출발은 다 뉴스공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시사인도 계속 같이 기사 썼습니다. 자, 시사인도 가만 한번 팔고. 김 전 사장 해임으로 사장 대행력을 맡게 되었던 백종문 부사장이 하루 뒤인 1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최기화 본부장 역시 그동안 노조와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이 컸기 때문에 김장겸, 백종문 두 인물과 함께 부당노동 행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MBC는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신임 사장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박문진이 곧바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박문진은 20일부터 27일까지 자천, 타천으로 후보자 응모를 받고요. 12월 1일에는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 정책 설명회를 IMBC를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요? 1일부터 5일까지 언급하면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또 MBN은 이틀 내내 포항이 핵발전소 밀집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TV조선의 경우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가 다행히도 이번 역시 원전은 무사했습니다. 월성 원전 외에도 울진 한울원전, 영덕 신월성 원전 등 국내 원전 24기가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씩 전하긴 하지만 결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문제는 지상파 3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지상파 3사는 지진 당일인 15일에는 한수원 측 발표를 인용해서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만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핵발전소 관련 우려를 소개하거나 대형 지진의 가능성,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연관시키는 보도는 15일 당일에는 없었습니다. KBS 원전 가동 이상 없다, 예의 주시 중이라는 15일 보도에서는 국내 원전의 내진 성계는 0.2g으로 원전 부지의 지진 강도로는 6.5 수준이며 신고리 3, 4호기부터는 7.0으로 보강되었다 등으로 매우 안전한 쪽으로 핵심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추가 강진 가능성과 핵 발전소 안전 문제를 함께 엮어서 보도를 낸 것은 다음 날인 16일이었고요. 이때조차도 대체로 원자력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공방이다, 논란이다 등으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정도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지진 때문에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건 필요한 보도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전은 내진 설계가 6.5, 7.0입니다. 우리나라 지진은 7.0 이상이 날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중 일반의 불안감도 사실은 보도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상파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고 알겠습니다. 안심해라 이런 내용 위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자, KBS MBC 상황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MBC는 김장겸 사장 해임됐죠? 언론노조 MBC 본부가 KBS 본부와 함께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지 70일
11일 만에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13일 오후 박문진 이사회는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5대1로 의결했고요. 곧바로 그 주주총회까지 열어서 해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제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고속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사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해임이 된 것입니다. 네. 예. 해임 이후에 지금 MBC 상황은 어때요? 지금 MBC 상황은요, 그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장겸 체제를 철통같이 비호하던 세력이 일제히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보도비평 하나 더. 그 지진 발생 이후에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가 다시 또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는 어떤가요? 일단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사는 JTBC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손석희 앵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또 전문가들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내용들을 또 잘 전해줬습니다. 제가 보기에 무조건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도 나쁘고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적절히 잘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JTBC였습니다. 채널 A는 예상치 못한 큰 지진과 핵 발전소 가동 문제를 엮어서